주말에 단톡방에서의 네. 분위기는 이제 좀 여기 집 보러 온다. 여기 집 보러 온다. 여기 집 보러 온다 하는 네네.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때 왜 동탄이 막 올랐을 때 동탄 보지 말고 운정신도시 봐라. 그때 직접적으로. 왜냐면 운정신도시도 어쨌든 서울역까지 올 하반기에는 이어지니까 GTS-A 운정 쪽도 관심이 있어 보라고 제가 프레임TV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맞아요. 그게 벌가 한 3, 4개월밖에 안 됐을 거예요. 3개월? 네, 3개월. 4개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말이 또 현실이 된 게 이제 4억대 거래됐던 운정의 그 힐스테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억 정도 올랐다.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그때 아마 그 동탄 올랐다는 기사 보고 동탄 들어가면 좀 오히려 그거보다는 우리 운정신도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탄 20억 얘기 막. 맞아. 그러면서 네. 큰 평수 20억 얘기하면서. 근데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제 얘기도 한번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또 이제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좀 신기할 것 같아서 갖고 왔고 힐스테이트 운정이 59, 이게 25평이잖아요. 지난달 5억 9천 손밖에 됐는데 이제 작년만 해더라도 4억대 후반이었으니까 한 1억 정도 올린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됐고. 그럼 만약에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여기 또 힐스테이트 운정 또 들어가야 되냐? 저는 또 이것도 반대예요. 여기보다 좀 이제 GTS랑은 약간 거리는 있지만 좀 덜 오르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도 제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GTS 관련해서. 네. 좀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가 좀 더 올랐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GTS 아무래도 여기 생기면 그 역 주변 먼저 오르고 그 주변 지역도 차근차근 오르는데 여기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더 올랐으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요 다음에 오를 차례이기 때문에 오히려 타이밍상으로는 여기보다는 또 다른 지역도 더 적극적으로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 기사도 좀 갖고 왔어요. 네. 이 GTX 얘기 나오니까 이제 이런 기사가 이제 또 네. 들썩들썩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왔을 네. 때는 좀 늦다. 네네네. 늦다. 맞아요. 네. 네, 그런 말씀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운정신도시 전세가율이 너무 낮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감정가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놓으시면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낮은 경우에는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70%, 80% 대출이 나오니까 만약에 아파트가 분양가가 4억인데 감정가가 5억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5억에 80%면 4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분양가만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보증금을 거기에 또 5천만 원 이렇게 받게 되면 사실 뭐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참고해서 이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다주택자는 아시다시피 LTV가 60%에 있고 DSR이 걸리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조금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도 이제 DSR이 이제 덜 이제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또 60% LTV 60%라고 하면은 4억에 뭐 감정가가 5억이다 하면 5억에 뭐 60%면 3억이니까 그다음에 뭐 보증금 뭐 1억 받으면 사실 돈 들어갈 게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노도강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노도강 네. 지금 사는 건 어떨까요?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네. 지금 여기 운정은 수도권이고요. 네. GTX에 바람을 타고 가는 곳들이 라인들이 뭐 네. 서울도 있고 수도권도 네네. 있고 한데 네. 지금 서울인가요? 아니면 수도권인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보다는 이제 수도권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노도강 같은 경우 기사가 어떤 기사가 뜨고 있냐면 네. 지금 많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가 뜨잖아요. 뭐 영글족 비명 뭐 네. 이런 거 많이 나오던데. 근데 저는 그럴 때 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도강 만약에 노리신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견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발상으로. 그 기사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노도강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같은 타이밍, 그다음에 고점 대비 뭐 20% 정도 떨어졌다, 30% 떨어졌다 이런 거는 저는 잡을만 하고 사실 5억대에서 3억대로 떨어지면 저는 더 이상 떨어질 건 없다고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지금 잡으셔도 도봉구라든지 네네 뭐 강북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이제 거품이 거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사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여기도 있지만 또 다른 지역들도 이제 더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뭐 다른 지역도 좀 눈여겨 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범위를 좀 넓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진짜 노도강 좀 노리고 있고 난 여기 꼭 살아야 돼. 왜냐면 뭐 우리 어머니가 이 근처에 살아. 그리고 우리 애기를 봐줘야 돼. 그래서 나는 반드시 노도강에 살아야 돼. 혹은 금천구 독산동에 난 무조건 살아야 돼.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있죠. 네. 그리고 나는 전세 살고 다른 데 투자하기 싫어. 나는 그냥 여기서 한 집에 살고. 이런 분들은 지금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과감하게 지금 사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제 견해예요, 여러분. 제 생각이 뭐 100% 맞는 것도 아니고. 네. 또 투자 판단 여러분 본인들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이 영상 계속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대체로 제 얘기들이 맞죠. 대체로. 대체로 맞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참고해서 이제 결정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또 면피해야 되기 때문에 너 때문에 노선을 샀는데 떨어졌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일은 희박하다. 제가 볼 땐 희박한데 그래도 책임은 본인들 책임하에 지는 거다. 그리고 뭐 제가 그것까지 뭐 책임져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은 참고해서 의사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돼도 당신 그럼요. 덕분이고요. 그렇죠. 잘 못 돼도 당신 덕분이고요. 그럼요. 그냥 저는 이제 얘기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뭐 그거 사서 뭐 인력 올랐다고 해서 뭐 저희한테 막 돈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5대5로 뭐 나눈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슈퍼챗 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서 여러분들 의사결정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방송이 여러분 내용도 내용이지만 또 재미로 듣는 거예요. 재미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고 제 말에 너무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도 된다. 되신다. 이제 다만 이제 대체적으로 제 얘기가 좀 맞는 것도 있고 또 틀린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으니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방이 제가 관심 없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근데 갑자기 대구? 네, 대구인데 이제 이게 보니까 분양가가 7억인데 이게 분양가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서울 수도권도 이제 6억대는 힘들 것 같아요. 이것도 가장 낮게 잡은 분양가라는 거예요. 센데? 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분양가가 제가 계속 분양가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데 실제로 이제 대구 같은 경우도 7억 3,900만 원이기 때문에 웬만한 수도권보다 더 비싼 거고 앞으로 수도권에서도 6억대, 7억대 이렇게 아파트들이 이제 분양을 할 거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항상 누차 강조하지만은 이 2년 전 가격 혹은 3년 전 가격대에 이제 분양가인 것들은 굉장히 지금 저평가돼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이제 좀 그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돌파. 그래서 제가 올 초부터 조금 이제 상저하고 그래서 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금리가 상승이 좀 멈췄고 또 금리 인하의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뭐 이제 총선도 있고 그다음에 다주택자 특례 그러니까 그런 신생아 대출 특례라든가 이런 특례도 이제 있기 때문에 좀 거래량이 좀 살아나지 않고 다만 이제 그런 게 거래량이 살아나는 게 좀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는 좀 살아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좀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지금 수도권에 이제 중저가 아파트 10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좀 더 이제 그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는 GTS 노선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신도시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뭐 고양시라든가 GTS 이제 호재가 있는 지역이죠. 그다음에 성남시, 그다음에 뭐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평택시 요즘 가장 핫해요. 평택이나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왜냐면 GTS A랑 C가 이제 두 개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평택시 관련해서도 제가 그 지제역 관련해서 한번 흐레인TV에서 한번 언급한 적 있었어요. 보신 분들은 아마 있을 거지만, 근데 그것도 제가 한번 그거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지금 뭐 괜찮은 투자하셨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GTS 관련해서.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제가 또 흐레인TV에서 얘기했을 때 천안 아산 얘기했었어요. 천안 아산이랑 그 춘천 얘기하면서 거긴 준수도권이다. 왜 준수도권이냐고 하면은 행정구역은 천안 같은 경우에 충청남도잖아요. 네. 그 춘천도 강원도인데 GTS랑 이제 연결이 되면은 거의 수도권에 준하기 때문에 준수도권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런 지역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 왜냐하면 그런 GTS가 이어지게 되면 그런 지역도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게 또 이번에 현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 기사 말고 그 5호선 관련된 기사가 있을 거예요. 5호선. 최근에 이제 김포, 덕양, 평택, 이제 서구 이제 그 이쪽이 좀 많이 오르고 여기만 좀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110 대체로 GTS가 이제 이어지는 거. 근데 이제 김포는 사실 작년 연말부터 제가 칠판에 써가면서 얘기했었어요. 5호선 이렇게 연장되고 그 호재 지역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근데 실제로 5호선 연장되고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조금씩 이제 거래도 늘고 있고 많이는 안 오르고 있는데 이제 하락에서 좀 벗어나서 좀 이제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 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흐레인TV만 딴 거 안 듣고 강의 안 듣고 흐레인TV만 계속 보셨어도 여러분 힌트 얻어서 투자하실 만한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평택도 있었죠. 지금 뭐 춘천, 천안, 아산도 있었죠. 뭐 그다음에 뭐 김포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고 또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 투자했어도 지금 뭐 나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거고. 근데 물론 이 와중에도
그 떨어지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정부 위에 그 어디죠? 동두천 쪽의 아파트라든가 뭐 오산 쪽 아파트 이런 좀 구축 아파트는 떨어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평택이나 이런 대체제가 개발이 되면 그쪽이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심 쪽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산이나 이런 구도심이나 이런데 그다음에 이제 동두천 쪽은 이제 오히려 GTS가 호재가 집값이 좀 빠지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동안 좀 많이 거품이 있었기 때문에 좀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지금은 편차가 굉장히 좀 심한 거죠. 어떤 지역은 오르고 어떤 지역은 떨어지기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그 노도광도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도광을 추천을 안 했었었는데 저는 지금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실만 하다. 오히려 전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노도광 같은 경우에는. 사요? 노도광.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그 부모님이 옆에 사시고 뭐 나는 무조건 여기 실거주해야 된다. 예, 그런 분들은 뭐 지금 사셔도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앞뒤 다 떼고 최진군 대표가 노도강 사례 이렇게 막 이제 또 와전이 돼서 막 돌아다닐 겁니다. 이제 근데 이제 떨어지면 또 이제 와 이제 또 할 거고.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오피스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네네네. 갑자기. 네. 오피스텔 관련된 거는 제가 풀 영상을 네네. 그 작년부터 네네네. 오피스텔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네네네. 걸 제가 이렇게 좀 추출을 해서 모아놓은 네. 영상이 있어요. 네. 그거 아마 이번 주에 제가 올려드릴 것 같긴 한데 네. 그거 한번 보시면 조금 더 한 방에 네네네. 정리가 되실 것 같긴 하고 네. 일산 킨텍스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데 지금 팔아야 할까요? GTX 개통 후까지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그럼요. 지금 뭐 오피스텔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제가 볼 때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바닥이나 거의 바닥이 근접해 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오피스텔은 여기서 많이 그동안 빠졌잖아요. 그동안 빠지고 거래도 안 되고 해서 여기 어차피 기다린 거 좀만 더 기다려 보세요. 삼성은요?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도 그 이제 아무래도 GTS 여파가 이제 개통이 되고 나서 좀 그런 게 좀 더 현실적으로 더 보일 거예요. 그런 이제 강남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삼성 지역도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왜요? 삼성이 저도 오피스텔 있잖아요. 삼성이 있잖아요. 전 전국 각지에 다 있죠. 전국 서울수도권에 다 있어서. 지금 네. 주거용 오피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1주택 1분양권 상태인데요. 계약금 포기, 1억 마피 등 지금 오피스텔 정말 공포장인 것 같아서요.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마피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관심이 되게 많으시네요. 그러네. 이제 취득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취득세도 그렇고 요즘은 이제 또 트렌드가 이제 바닥이라는 생각들이 저뿐만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인식들이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동탄은요? 동탄은 아파트인 것 같아요. 동탄 아파트. 네.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면 저는 이제 오른 거는 좀 정리해서 다른 걸로 갈아타자는 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탄 뭐 어차피 미치고 아니고 언제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좀 차익이 많이 나고 또 비과세고 뭐 세금이 좀 적다고 하면은 팔고 좀 다른 거로 돌리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분은 좀 연식이 있으신 분 같으신데 네. 최진권 선생님, 네. 울릉도 부동산 투자 진지하게 상담 및 전망 조언 가능하실까요? 울릉 공항 생긴다 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이게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네. 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뭐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게 또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실현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울릉도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사실. 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가서 뭐 시간을 내서 뭐 공부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굳이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잘하는 게 있는데 굳이 아파트도 있고 오피도 있는데 그렇죠. 굳이 거기 가서 뭐 다른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 투자는 저보다는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토지 투자는 또 전문 분야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상담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 규제를 좀 완화해 주겠다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 신축만 좀 해당이 돼서 좀 기존 구축 가지신 분들은 조금 이제 희망이 큰데 그리고 근데 계속해서 이제 계속 청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청원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구가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오피스텔 관련해서 그다음에 기존에 좀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모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오피스텔 좀 너무 좀 저평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좀 다 같이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오피는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피도 제가 오피 말씀드렸듯이 오피는 이제 이미 버린 몸들이
더 이상 이제 좀 이제 취득세 8% 12% 내는 건 좀 부담스럽다.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이제 취득세가 4.6%니까 아이 뭐 이 정도 해볼까? 이 정도로 하시면 오케이. 아니면 나 이거 해서 월세 받을래요? 아이 그것도 오케이. 예, 근데 이제 뭐 이제 내 집 마련해서 좀 자산을 불리겠다 했는데 오피스텔 먼저 사겠다? 저는 이거는 반대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좀 그 일반 아파트 먼저 위주로 사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자산 세팅 다 되면 그렇죠. 그때 하셔도 됩니다. 그쵸, 굳이 그쵸. 막 지금 네. 그 취득세 때문에 그렇죠. 피해서 뭐라도 좀 해보려고 굳이 안 그러셔도 그렇죠. 됩니다. 평촌 신도시는요. 저는 그 1기 신도시 그 재건축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뭐 분당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이런 데 재건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여기 상가들이 있겨 있거든요. 상가. 근데 이제 그런 상가들이 아시다시피 권리금이 최소 뭐 몇천에서 몇 억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재건축 한다고 하면은 그 상가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권리금 보상 받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재건축했을 때. 그러니까 머리에 띠를 두르고 반대하는 거예요. 상가 상인 내서. 그래서 예전에 그 용산 참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세입자랑 그런 갈등도 있었지만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기 신도시가 재건축 되기가 저는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바라고 투자를 하는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정말 아닌 것 같다. 최근에 그 노후주택 특별법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법과 또 현실은 다를 것 같아요. 법과 현실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투자를 오래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그런 지역이나 그런 투자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보다는 좀 그 발 빠르고 좀 쉽게 되는 것들 위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보고 투자하신다고 하는 거는 특별법과 상관없이 좀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임장을 다니고 있는데 웬만큼 유명한 곳은 가격이 떨어져 있어도 매정 갭이 커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투자금을 적게 하자니 입지가 떨어지는 것 같고 매정 갭이 붙은 데가 좀 상대적으로 매정 갭이 큰 데보다는 조금 입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종잣돈을 3억에서 5억까지 키운 뒤에 하라고 그러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견 좀 여쭙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액 투자로 해서 그 제가 뭐 3천만 원, 5천만 원 투자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 지역도 제가 후레인TV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면은 그런 게 하시면 되고, 근데 그런 거를 진짜 내가 못 찾겠다. 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좀 기다리셔야죠. 뭐 3억. 그러니까 내가 이걸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좀 이게 나는 이게 좀 힘들다 하면 더 모아서 좀 공부한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좀 기다리시는 게 맞죠, 뭐. 그러면 뭐 처음 보시는 아마 영상을 안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과거 영상을 한번 그러면 그 소액 투자 사례 하나 지금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매매 보시면 여기가 매매 볼까요? 매매가 이 작은 평수가 이제 2층이니까 뭐 실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84. 네, 84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5천이 피가 붙은 거고 이게 전세가래 분양가 2억 8천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3억이었던 거죠, 분양가가. 근데 지금 1억 5천이 붙어서 4억 5천이 붙은 거예요. 네. 피가 1억 5천이 왜 붙지? 근데 여기 주변 시세가 그래요, 지금. 신기하다, 진짜. 네. 주변 시세가 보면 여기가 아파트가 지금 4억 5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미래도. 여기 주변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변이 올라서. 여기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전세가 지금 거의 뭐 분양가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전세가 2억, 아까 전세가 2억 8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84가 안 보이네. 조금 더 큰 거, 아마 그거 없을 거예요. 없네, 전세. 네, 전세도 없어요, 지금. 매물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시대투자가 많아서. 그래서 거의 분양가예요, 분양가. 분양가, 전세가 분양가거나 그래서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저도 갔다 왔는데 잘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아까 2억 8천이라고 하면은 초기 자금이 얼마만 있으면 되냐? 2,800만 원만 있으면 됐던 거잖아요. 그 2년 반 전에. 이런 것들. 그러면은 완전 소액 투자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렇게 오른 적도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느낌의 투자를 좋아하신다. 네, 그러니까 소액이니까 이런 건 사실 뭐 미칠 게 없다고 판단했던 게 왜냐면 분양가 2억 8천이면 사실 2년 전이라 하더라도 약간 애매할 수 있었는데 입지가 사실 충북 혁신도시 하면은 사람들이 넌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혁신도시 이제 그 다음에 여기가 저희 이제 끝자락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도시가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거든요. 맞아요. 지금 거의 빈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끝자락에 제일 거의 마지막에 분양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투자를 했던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면 맨 마지막이면 여기가 제일 새 거네요. 그쵸. 새 거면서도 이제 분양가가 이제 주변과 했을 때 좀 쌌기 때문에 이제 좀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했던 거고, 많이 다 지어졌잖아요. 차가 다니네? 아, 그럼요. 완전히 도시예요, 도시. 평강 내려갈 때는 그냥 여기 아무 데나 그냥 대도 됐어요. 그쵸, 그쵸. 왜냐면 다 공사판이고 차가 없으니까 그냥 이 대로변에다가 그냥 차 대도 주차가 되는. 네. 근데 2년 전에도 조금 그런 면이 있었는데 요번에 그 사전점검 때 가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상가들도 많이 들어왔고, 네, 많이 좋습니다. 어쨌든. 스타벅스 있습니까? 스타벅스? 스타벅스도 있어요. 네, 있었어요. 생겼네. 네네, 다 있었어요. 네. 저번에 새해 첫 통화로 상담 받았던 사람인데요. 그 목동 사시는 거 아니세요? 목동빌라! 목동빌라! 5천! 아, 반갑습니다. 지금에서야 라이브 방송 이거를 들어오게 돼가지고 지금 들어오자마자 전화를 걸었어요. 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좀 어떻게 좀 많이 생각도 좀 해보시고. 네네. 제가 그 방송 유튜브로 올려주신 거를 계속 돌려봤어요. 왜 가젤이라고 하셨을지 생각해보면서. 가젤. 가젤이 뭐예요? 제가 초원 위에 있는 무방비 상태의 가젤이다. 네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제가 참 말이 많더라고요. 원래 말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되게 전 좋았습니다. 재밌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라이브 야간에 하셨을 때. 네. 최진곤 대표님이 하나 말씀해 주셨잖아요. 파주 운정 신도시 쪽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는 생각 못 해봤거든요. 그런 3억 이하짜리를 대출 80% LTV 받아서 월세를 준다는 그런 건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네. 가능하잖아요. 말씀 듣고 보니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걱정이 만약에 하나 되는 거는 만약에 월세를 안 내면 그 세입자가 막 3달, 4달 막 이렇게 밀리고 안 내고 그러면 사실 저는 대출이자를 그렇게 몇 달씩 제 돈으로 내기가 꼬박꼬박 내는 게 되게 힘든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월세 투자는 그런 위험성은 없을지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처음 통화 드리고 나서 3억 언더로 봐라 이렇게 하셔서 그 평택 지제역 쪽이랑 그리고 김포, 그리고 파주 이렇게 세 군데를 좀 원래도 생각하고 있었기도 했고, 그리고 진짜 말씀대로 완전 신축인데도 3억 언저리에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세 군데 지역 중에서는 또 어떤 게 가장 적합할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네. 자, 두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세입자 리스크. 자, 월세 세팅했을 때 세입자 리스크에 대한 것들. 저는 월세를 되게 빡빡하게 굴려서 은행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월세의 그 리스크는 어떻게 좀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상가나 이런 사무실보다 이제 주거 공간은 월세가 밀리는 경우는 본인이 이제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안 내면 쫓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밀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0에 한두 명은 그렇게 월세가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쨌든 보증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보증금에서 이제 까고 나중에 보증금을 까서 주기 때문에 사실 임대인이 크게 그 리스크를 안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그게 좀 번거롭고 이제 명도 소송하는 게 이제 원래 2번이 밀리면 이제 명도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임대료를.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약간 좀 짜증이 나고 좀 번거로워서 그런 거지. 사실 그게 막 그렇게 막 월세를 안 내고 이런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세입자를 구할 때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좀 물어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인들이나 특히 뭐 좀 약간 공무원들 같은 경우 혹은 교사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월세가 거의 안 밀린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자영업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이거나 아니면 이제 소득이 좀 불규칙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제가 월세를 가끔 밀리거든요. 제가 상가 이거 월세 낼 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게 먼저 걱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먼저 제가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그 먼저 가계약금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네. 먼저 면접을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네, 세입자를 네. 면접을 보고 무슨 일을 하시거나 이제 하는 건지 이제 물어본 다음에 이제 네. 그렇게 하시면은 어떠실까?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 말씀 주셨던 아파트도 그 분양가에 비해서 피가 정말로 얼마 안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 네, 맞아요. 그런 아파트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네.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아, 이유요? 네. 그런 것도 저는 지금 아직 잘 모르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저평가돼 있다는 뜻이 사람들이 아직 관심이 없다는 뜻이지. 그게 그 물건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안 오르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마곡지구도 심지어 미분양이었어요. 초창기 때. 네. 예. 근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거의 3배가 올랐는데 분양가 대비했을 때. 근데 그때 그거를 알아보고 사신 분들은 다 좋은 거잖아요. 네. 예, 마찬가지로 뭐 동탄이나 위례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 물건이 있었고 심지어 뭐 김포도 마찬가지고 뭐 운정이나 옥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약간 그 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는 그런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잘 보고 캐치해서 이제 사신 분들은 이제 돈을 버시는 거고 이제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못 사신 분들은 또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다음에 제가 그 세 지역 다 핫한 지역들이에요. 지금 지금 핫한 지역이고 예전 사실은 작년부터 핫하기 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지역인데 최근에 좀 GTS 이게 좀 가시화가 되고 현실화가 되면서 좀 더 핫해진 것 뿐이거든요. 근데 사실 예전 영상 보시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지역들이에요, 사실은.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지금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으신데 다만 저 같으면 오히려 그런 호재가 좀 덜 반영이 된 지제 쪽이나 이런 쪽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포나 이제 운정은 많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언급을. 그동안. 근데 제가 요즘은, 대표님과 저번에 통화하기 전에까지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평택 지제역에 동문 굿모닝 힐맘시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가격도 적당하고 연식도 몇 년 안 된 거라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몇 년 안 돼, 그게 4년 이내였나 그랬거든요. 네네네. 입주한 지가.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냥 이런 느낌만 들어가지고 제가 아직 거기를 뭐 임장을 가거나 부동산에 들러보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서 그래서 진짜로 이제 마음을 먹으면 평택이랑 파주에 한번 들러봐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파주도 아직 안 가보신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도 한번 그래도 임장 가셔야죠, 당연히. 네, 그럼요. 네. 여기 25평이 뭐 3억대도 있네요. 3억 1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맞아요. 이 정도면 진짜 이거야말로 저평가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근데 또 파주도 보니까 이렇게 신축인데 지금 입주하는 건데도 3억 50에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여전히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사실이에요, 사실. 네네. 근데 어쨌든 여기를 한번 좁혀서 한번 봐보시고 한 3군데 제가 볼 때는 다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급매물 위주로 사셔야 될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래요? 네네. 여기서 아마 한마디 하면 바로 사러 갈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더 이제 급매물 위주로 한번 더 알아보시고 아직은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급매물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뭔가 느낌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역을 좀 넓게 보고. 제가 지금 대출 이자도 다 알아보니까 저축은행 제일 대출 이자 낮은 곳도 아직도 3.6 뭐 이래서. 조금 더 있어도 대출이자가 내려가지는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한 3월쯤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쯤에? 좀 추이 지켜보시면서 그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또 한번 뵙고 또 상담을 가능하면은 여기 한번 나오세요, 후레인 TV에.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 이제 전문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일반 시청자로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얘기가 할 거는 되게 많거든요. 제가 되게 예체능으로 밥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든 그건데 아시잖아요. 그 한국에서 예체능에서 돈 벌기 진짜 힘든 게. 그렇죠. 그래서 참 그리고 그런 예체능 하는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참, 네네. 저도 한번 나오세요. 너무...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초대만 해주신다면 저는 시간도 많아서요. 네. 그럼 전화 한번 해서 초대 한번. 제가 요 전화번호 뒷자리 여기 제가 기억해놨으니까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최진근 대표님하고 한번 합방 한번 하시죠. 저기 두 분 시간이 되실 때 언제든지. 네. 제가 지금 일시적 1세대 1주택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에 있고요. 예. 예, 요번에 GTX 확정이 돼서 정차 확정이 돼가지고요. 예. 예,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비과세로 팔아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럼 일시적 1세대 2주택이시면 여기랑 또 어디 갖고 계세요? 수원에 있는 곡반정동에 있는 하늘채 2차 갖고 있거든요. 하늘채. 예. 그거 그럼 사신 지 지금 몇 년 되신 건데요? 하늘채. 하늘채는 이제 내년 4월이면은 3년이거든요. 그러면 병전이 아이파크 캐슬을 내년 3월까지는 파셔야 되는 거예요? 내년 4월 이제 이전에 팔아야 돼요. 내년 4월까지. 그럼 이제 한 1년 한 3개월 남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래도 저는 이제 비과세 때문에 그래도 팔고 또 다른 데로 어차피 이건 수익이 나신 거잖아요. 많이 나셨어요? 병전이 아이패스. 저희 이거는 그거는 하늘채는 분양을 받은 거고요. 네. 예, 이거는 제가 피를 주고 산 거예요. 네네네. 예, 그래서 아주 저기 하진 않는데 그래도 지금은 한 2억 5천 정도 남아요. 양도세를 안 내실 수 있는 거잖아요. 2억 5천 네, 비과세로 하면 2억 5천 남는데 일반세로 하면 한 5, 6천 내실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5, 6천만 원을 이제 아끼실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살고 계신 데는 하늘채 2차 병전이 아이파크 병점에 있고요. 하늘채는 이제 2년이 돼가지고 거기 세입자분이 나가신다 그래서 지금 전세를 내놨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이거를 하늘채를 일반 과세로 파느냐, 아니면 이거를 호재가 있으니까 쭉 갖고 가서 더 많이 이익을 남기는 근데 그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좀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하늘채 2차는 한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그게 그때가 4억 7천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7억, 저희가 그게 2층이고, 그래서 조금 덜 받아요. 그러시면 이렇게 하세요. 어쨌든 둘 다 비과세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병전이 아이파크 캐슬을 비과세로 내년 4월에 파시고, 네네. 하늘채 2차도 바로 파셔도 비과세 되니까. 예. 그러면 두 개 파시면은 목돈이 좀 생기실 거잖아요. 네네. 그 돈으로 이제 상급지로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전세나 월세로 사시면서 투자를 이제 분리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두 개를 동시에 파셔도 돼요. 네네, 맞아요.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파시면 그래도 양도 차익이 양쪽 두 개 다 하면 그래도 한 5억 정도 나시는 거 아니세요? 그죠? 두 개. 그렇죠. 5억 정도. 그럼 5억도 세금 없이 5억 정도 가져가신 것도 엄청 큰 거예요. 알짜 투자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팔아도 저렇게 팔아도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근데 기간이 만약에 이거를 갖고 가게 되면은 병점을 갖고 가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맞아요. 네,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병점보다 더 좋은 지역, GTX 호재가 있는 지역 중에서 더 좋은 지역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정도 수익 보시는 거 괜찮으시니까 저는 기존에 갖고 있는 거 두 채를 동시에 파셔가지고 요거 이제 해서 옮기시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팔고 제가 잠깐 전세를 살다가 그쪽에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전세를 세입자를 새로 이제 하면은 이제 나가 있다가 거기에 맞춰서 2년 정도 있다가 거기 들어갈 거거든요. 어디요? 하늘채 들어가서 팔아야 돼. 세입자 끼워서 팔기가 어려워서 지금은. 아니요, 그냥 여기는 2년 거주 안 해도 되잖아요. 2년 보유만 해도. 둘 다 그래요. 그러니까 2년 보유만 해도 되시니까 굳이 입주하지 마시고 그냥 2년 보유해서 파셔도, 그러니까 세입자 내보내고 파셔도 되실 것 같으신데. 공실로 있다가요? 네네. 이걸 팔고 그 돈으로 거기 메꿔서? 그럼요. 네. 굳이 입주 안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돈 파시면
네. 뭐 서울권도 사실 수 있지 않으세요? 정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차익이 여기 5억 생기신 거고 네네. 기존에 또 그 들어간 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러면 들어간 돈이 한 대략 어느 정도 되실까요? 제가 이제 현금은 갖고 있는 게 한 1억 6천 정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파는 돈하고 그 하늘채 이제 세입자 끼는 거 빼고 하는 거 하고 이제 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팔면은 7억 5천에서 8억 그러니까. 사이에 예, 하고 그러니까, 예. 한 8억 정도 되시니까 네네. 그 돈이면 서울 아파트도 살 수 있죠. 전세 끼고. 네. 살 수 있죠. 그럼 실거주는 예. 실거주는 뭐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아파트를 살고 내가 이제 좀 약간 좀 저렴한 곳에서 좀 실거주해서 네. 좀 돈을 더 모을 거냐. 예. 아니면 그냥 내가 실거주도 만족하는 지역에서 그냥 살 거냐. 네. 요거는 이제 또 판단하셔야죠. 근데 그 판단은 이제 내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고 예. 이제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뭐 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그 인생 설계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네. 저희 아이들은 다 컸어요. 그러세요? 어딜 가나 상관이 없어요. 예. 어딜 가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한 번 더 좀 점프를 해보겠다 하면은 이제 뭐 실거주랑 투자를 분리하시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남편분하고 또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남편분이 또 오케이를 안 하실 수도 있으니. 예. 예. 아니에요. 같이. 예. 그래서요. 그러면은 네. 뭐 이제 실거주랑 투자를 분리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러면 투자는 그냥 저기 하더라도 서울에 네. 하고 네. 그다음에 실거주는 그냥 전세나 뭐 있다가 예. 그렇게 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셔도 네. 되고 아니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서울 거를 좀 작게 하고 네. 이제 두 번째 주택을 이제 좀 약간 예. 저희가 살 수 있는 집으로요. 뭐 그러셔도 되고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나눠서 하셔도 되고. 네네. 예, 서울에 똘똘한 채로 넘어가려면 왜냐면 8억이라는 돈이 금액 크면 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네. 서울에 막 핵심적을 살 정도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또 쪼개서 어떻게 나눌지 운용을 할지 그거는 네. 또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저 같으면 이건 무조건 비과세로 팔아야 된다. 두 개 다요. 네네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잘 투자를 하셨네요. 그쵸. 두 개를 아주 실속 있게 그쵸. 비과세를 둘 다 네. 쇽쇽. 이런 게 오히려 더 실속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디 지방 가서 2, 3천 갭에 막 이렇게 해놓고 세금 다 털리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5억 세금 없이 날름날름. 5억 세금 없이 5억을 만약에 그 기타 소득으로 벌면 22%를 떼야 돼요. 거의 1억 가까이 떼야 되고요. 이자 소득세로 떼면 2천만 원까지는 15.4%, 그 위에는 종합소득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과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5억이라는 돈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2억 이상은 뭐 45%, 50%지 않습니까? 5억을 만약에 사업으로 벌지 않습니까?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 거의 50%,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 거의 50% 뗀다고 보시면 돼요. 50%가 넘게 떼요. 그러면 5억이면 2억 5천밖에 안 남는 거예요, 수중에. 근데 비과세로 5억을 뗀다? 그럼 이건 사실은 사업소득으로 10억을 번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저렇게 따지면. 비과세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사실. 진짜 세요. 그러니까 많이 몰라서 그런 거지. 이제 전화했을 때 네. 되게 좀 걱정 어린 느낌으로 전화를 하셨는데 네. 이 정도면 서울 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여기서부터 약간 이렇게 목소리 톤이 이렇게 쫙 네네네. 텐션이 쫙 올라가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네네. 마법의 키워드 서울 그쵸. 네. 딱 건드리는 순간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삼성 3룸 OP 질문했던 사람인데요. 예. 제가 이제 삼성 3룸에 대한 그 비전이 나름 많이 있어서 계속 매수한 다음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최진권 대표님께서 이제 삼성을 갖고 있다는 그 이제 유튜브에서 그때도 제 기억에는 후랭이 TV에서 검색을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 갖고 계신 투자 전문가 계시구나 하면서 제가 그런 다음부터 이제 최진권 대표님 영상이나 이런 소식을 보곤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후랭이 TV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본인 복이죠, 그건. 오랜만에 제가 이제 후랭이 TV 보다가 라이브가 마침 하고 있길래 전화를 한번 처음으로 진짜 부동산 관련 상담에서는 드려봤는데, 예. 일단은 제가 그 삼성 OP에 대한 그런 현재 매매가에 대한 불만이나 뭐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지금 예. 엄청 보유하고 있어서 만족 중이고 미래 가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가 약간 왜곡적인 현상이 조금 시장에서 있어가지고 예. 전세가가 예를 들어서 한 4억에서 4억 5천이면 매매가는 5억에서 6억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세가가 지금 매매가 대비 많이 그만큼 인기가 있고, 제가 아시는 분들도 뭐 이제
이제 광화문이라든지 뭐 직주 근접으로 전세로나 월세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알고 있고 실제 거주하시는데 이제 이게 오피스텔에 걸려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 지역은 거의 다 오피스텔이 많거든요. 이게 조금 들어가야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역을 가까이에 있어야 이게 직주 근접에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고민을 하다가 오피스텔로 매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현재 스타필드, 고양 스타필드랑 이제 역이랑 가까운 상태인데요. 네. 그래서 매수 문의는 안 오고 월세나 전월세 문의는 되게 많은 상황인 것 같아서 예. 이제부터 제 고민인데 예. 지금 그게 3억 4천에 이제 한 3년 전, 4년 전 시세로 지금 갱신을 사용해서 지금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예. 근데 이제 올해 이게 갱신을 해주면 이제 4년이 다 됐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 좋을지 아니면은 지금 3억 4천에 이제 새로운 살고 계시는 분이 더 살기를 원하시면 아무래도 복비는 최소한 안 드니까 예. 제가 지금 고민이 복비를 그냥 안 들고 시세보다 낮게 또 1년, 2년 연장해줘야 맞는 건지 아니면은 5천만 원이라도 더 받아서 시세에 맞게 새로운 세입자를 드리는 게 나을지 이게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 복비를 태워야 맞나 이게 지금 굉장한 고민이 돼가지고요. 네. 오래전에 스토리를 잘 네네.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좋은데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네네. 지금 세입자 갈아 끼울까 말까. 네네. 맞아요. 그런 거랑 아니면 차라리 네. 반전세로 이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제가 사실은 전월세에 바꾸는 과정에서 현금이 없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반전세를 받고 싶으면 또 뭐 2억에 얼마, 3억에 얼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고민이 그래서 되게 많은 거예요. 차라리 돈이 없고 네. 현금이 부족하면 아예 매도를 할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든 전세금을 올려서 복비를 내고도 이렇게 충당할 텐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 현금을 충당하려면 또 반전세도 할 수 있고 매도하려면 매도도 할 수 있고 또 가져가려면 가져도 갈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되게 네네. 열린 상황이라서 갖고 계신 이제 전문가 분한테 좀 더 네. 미래 가치랑 또 어떻게 하면은 네네. 이렇게 전월세를 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지 이런 팁을 좀 듣고 네네.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게 전세 비율이 높은 경우에 사실 전세가가 이제 많이 올랐을 때 전세를 최대한 많이 받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네. 그런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없고 이제 오피스텔 붐이 다시 좀 불기 시작하면 네.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적으면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말 그대로 갭 투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갭 투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파실 생각이 있으시면 가급적 전세가를 가장 높게 받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은 매도라 상관없이 전세가를 네. 많이 올리는 것이 네네. 반전세로 돌려서 조금이라도 월세를 받는 것보다 사실상 네.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가 더 손쉽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높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1억 차이 나는 거랑 5천 차이 나는 거면 똑같은 시세라고 하더라도 전세가가 5천이면 5천이니까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네. 오히려 네네. 그 투자자들이 붙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특히 아, 오피스텔은. 네. 근데 이제 다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새로 이제 임차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갱신 청구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4년이 될 수 4년 있는 또 거예요. 살 수도 있죠. 그 금액으로부터.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맥시멈 4년까지 보고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네네. 예, 아니면 기존 세입자랑 이제 협의를 해서 네. 내가 대신에 전세금 많이 안 올려줄 테니까 실거주, 거기에 이제 3룸이니까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면은 실거주 하는 분, 만약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차피 갱신 기간, 갱신 청구도 됐으니 네. 그냥 이제 내 좀 싸게 줄 테니까 이제 집 잘 보여주고 협조해주고 좀 그때 빼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음 제가 혹시 매도 계획이 있거나 네. 다시 전월세를 내놓을 계획이 있으면 음. 협의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만 좀 더 살 수 있으면 네. 살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협의를 그렇죠. 하라는 예, 말씀이시죠? 대신에 싸게 해주겠다. 예. 아, 예, 제가 그렇게. 그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음. 자충수일지 이게 보험이 저한테 될지 진짜 너무 고민이 되고 이게 또 삼성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네네. 있지만 또 많이 없기 네.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부분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네네. 그래도 전세가를 올려놓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네. 그리고 이제 말씀이시죠? 만약에 5천이라는 돈이 사실은 뭐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솔직히 투자할 수 있는 돈이긴 하거든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전세가를 올려서 그 돈으로 또 다른 걸 투자해서 거기서 또 뭔가 부를 창출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네. 사실은 그렇게 해서 복비 나가는 게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5천만 원 네. 받아서 그거를 이제 좀 더 투자로 불려보겠다. 아, 네, 일단은 좀 그래도 전세가 올리는 거에 대한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네네. 좀 용기가 들었어요. 이참에 네네네. 세입자를 바꿀지. 그렇죠. 예. 네, 그렇게 4년을 해서. 사셨으니까 일단. 네. 그리고 오히려 전세가가 훨씬 이렇게 높아붙이면 오히려 그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돈이 적게 들어가고 또 오피스텔 붐이 불면은 또 분명히 수요가 있거든요. 그런 투자 수요가. 그렇기는 한데 이게 제가 자식같이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한번 사고 나니까 왜 삼성 스타필드 갈 때마다 너무 보기 좋고 이제 맞아요. 자식 같고 그러니까 솔직히 매도하고 싶다는 생각 아직까지는 없는데 원래 그래요. 갑자기 원래. 펌핑할 만한 그런 미래 가치를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소유자분으로서 이제 투자자분이 아니 그러니까 삼성이 원래 하지만. 좋아요. 좋고 이번에 어쨌든 신분 당선이 조금 이제 안 된 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 네. 예, 그거 말고는 이제 어차피 그 연신내역까지 또 GTS가 뚫리면 또 네. 연신내역까지 또 그 3호선으로 이어지잖아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GTS 전혀 호재 지역이 아닌 건 아니에요. 삼성도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고양시 자체가 다 호재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고양시잖아요. 삼성인도. 네, 맞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좀 뭐 중장기적으로 저는 괜찮은 지역이라고 봐요. 예. 아, 네. 네. 아, 이제 너무 제가 하고 있는 고민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아, 선생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힐스테이트 삼성역입니까? 이제 정확하게 제가 단지 이름을 거론했다가 주민들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을까봐 그럴 말은 못하겠지만 이제 그 비슷한 쪽입니다. 네. 네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네. 삼성역이시군요. 네네네. 제가 지레짐작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너무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충분히 참고할 만한 광고 많이 주셔서 앞으로 토랭이 TV 열심히 열독하겠습니다. 네. 예. 아, 그리고 아마 3룸이면 그 40대보다는 좀 오르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여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손해는 없어요. 그쵸, 근데 이제 사실 갖고 있다 보면 보유세나 이런 세금이 그래도 들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외에는 손해는 없는데 떨어졌다고 하면 그래도 한 3, 4천만 원 떨어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좀 약간 손가락 아픈 자식같이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언제 사신 건데요, 이거를? 이 산지 제가 봤을 때 한 3년 돼가는 것 같은데 제가 사자마자 한 7억대까지 막 갑자기 올라갔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전 정권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차별 같은 게 조금씩 생겨나고 좀 하면서 사실 거기가 이제 주거지역으로 너무 훌륭하잖아요. 앞에 바로 쇼핑몰이 있고. 근데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굉장한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제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조금 기다리면은 또 좋은 날 오겠죠, 뭐. 이제 좋은 지역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 감사합니다. 네, 여기 좋아요. 좋고. 지난번에는 제가 야간에 한번 그쪽 옆에 쪽만 가봤는데 여기 주간에는 되게 여기 멋있는데요? 네, 좋아요. 키 딱 크고 살기도 좋고 스타필드도 가깝고. 야, 좋네요. 막상 가보면 역 바로 앞에. 네네, 맞아요. 좋습니다. 이런 오피스텔은 뭐 3룸이고 하니까 사실 그냥 뭐 주상복합이죠, 뭐 거의.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스타벅스. 22년도에 혼인신고를 했고요. 예.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세팅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약간 요즘에 그 포트폴리오를 분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상담 드리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네네. 한번 말씀드려보면 광교의 2급지라고 할 수 있는 거기 아파트를 한 채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는 실거주 의무를 해서 비과세는 요건이 충족이 됐고요. 하나는 저기 성남에 관리처분 인가난 저기 그 입주권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0년도에 샀는데 이제 그게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산 가격에까지 그 회복을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계획으로는 26년 7년까지 끌고 가다가 입주권을 이제 나중에 입주할 때 들어가서 하려는 계획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이번 그 하락장을 겪으면서 좀 똘똘하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똘똘하지 못하는 게 무슨 어떤 게요? 광교가 두 군데가 다 제가 이제 만족도가 하락장에서 좀 약간 좀 하락을 좀 많이 하는 편의 부동산에 속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서울 쪽으로 좀 갈아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기다려서 회복을 한 다음에 그거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좀 이게 그냥 지금이라도 갈아타는 게 맞을지가 조금 고민스러워서 전화 드렸습니다. 광교에 있는 아파트는 누구 명이세요? 3명입니다. 아, 그러면 성남에 있는 그 관리처분인가 받은 게 이제 와이프 명이시구나. 와이프 명입니다. 예. 혼인신고는 예. 아직 안 하신 거고요? 혼인신고는 했습니다. 아, 5년 이내에 이제 하시면 되니까, 예, 그죠? 22년도에 했습니다. 예. 아, 자녀분들은 없으시고, 아직? 자녀도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혼인신고를 해서 이제 세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그 2개 다 처분하시면은 특례 대출이 나오시겠네요? 특례 대출이요? 네. 근데 그 특례 대출이 그 자산이 몇 억 이상이면 안 나오지 않나요? 그런 조건 때문에 안 나오실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집 팔면은 그거보다는 좀 그 자산이 안 나와서 좀 약간 어중간한 정도의 그런 자산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성남에 있는 입주권은 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뭐 팔라 말라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일단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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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광교는 그러면 그 비과세면 좀 많이 오르셨어요? 2억 정도 지금이면 2억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2, 3억 정도. 2억, 2, 3억 정도? 그러면 요거는 네. 비과세 가능할 때 처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 성남에 있는 거를 좀 천천히 팔고 다른 걸 사더라도 일시적 1세대 1주택은 또 가능하세요, 비과세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성남 거를 좀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그러니까 제 말은 광교 거를 네. 비과세로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데 네.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성남에 있는 그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시 이제 회복한 다음에 파셔도 되니까 어차피 네. 신규 아파트를 사고 3년 이내만 팔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네. 어떻게 보면 서울을 이제 광교를 팔면 서울을 사고 싶은 거잖아요. 상급지를 사고 싶으니까요. 네. 근데 상급지는 이제 정고점에 거의 한 90% 아니면은 정고점 회복한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네. 그거를 사기에는 또 좀 약간 너무 지금 좀 너무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 또 집이 또 잘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당장 살 수 있다는 보장도 그렇죠. 없고 해서 네, 그래서 네, 저는 차라리 좀 네. 여유 자금을 갖고 좀 수도권 쪽도 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꼭 서울만 고집할 게 아니라 광교, 물론 이제 입지가 좋은 광교를 팔고 이제 적당한 금액의 투자 가치를 보고 적당한 금액의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그러고서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보시는 그럼요. 건가요? 네, 그럼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기회가 왔을 때 네네.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전세 레버리지 투자나 이렇게 할 때까지 좀 현금을 보유해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인가 이게 그 입주권도 이제 비과세로 팔 수 있으면 네. 어차피 3년 이내에서 팔면 이제 털면 또 이제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수도권에 한 채만 또 남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거기에서 또 하나를 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수도권을. 성남에 있는 입주권을 팔면. 입주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다른 걸 산 다음에 성남에 입주권을 먼저 팔아야 그게 비과세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일단은 광교에 있는, 그러니까 순서를 말씀드리면 1번이 광교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파시고요. 네. 그 다음에 성남에 있는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도권의 아파트를 한 채 더 사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성남에 있는 입주권을 파시고 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은 그게 이제 두 번째 수도권의 아파트 두 채 전략인데 그럼 이제 이게 1년이 넘어가면 또 일시적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또 비과세로 번갈아 가면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입주권인 상태에서 집 하나를 더 사면 그거는 3주택이 되니까. 아니 광교를 팔고 그렇죠. 예. 일시적 1세대 1주택 되는 거죠, 또. 그러면은 그것도 3년 이내에 팔면 그게 입주가 아직 3년 이후에나 된다 그러면 그거는 또 비과세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 그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고 성남 입주권을 3년 이내에 팔면 되는 거고 아니면 성남에 있는 그 입주권에 입주를 하면은 입주한 상태에서 3년 이내에 팔면 되는 거예요. 입주를 한 상태에서 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근데 성남 아파트가 뭐 어떤 건지 제가 모르니까 이거 지금 뭐 팔아라 팔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거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뭐냐면 혼인을 통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주택과 또 다른 거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남 입주권을 팔 수 있는 시간이. 네, 그렇게 해서 또 비과세 받고 또 그 돈으로 또 근데 이제 한 번에 너무 무리해서 서울에 들어가면은 이 성남 거를 팔고 또 다른 거 들어가기가 너무 힘이 벅차니 조금 현금을 좀 갖고 있어서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6억이 있는데 이거를 6억짜리 한 번에 사지 말고 3억 이렇게 나눠서 두 채를 사는 전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너무 서울에 집착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봐서 상대적인 저평가인 거를 계속 선택을 하는 게 더 낫다고 그게 더 보시는 효율적인 거죠. 그럼요. 네, 그러면 서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고평가 구간은 맞는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그게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지금 아시다시피 그렇죠. 지금 뭐 노도관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이런 거는 지금 좀 저평가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외 지역들은 좀 고평가는 아니고 뭐 이제 적정 가격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지역마다 약간 급지 더 좋은 걸 사고 싶다는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생각이 계속 대부분의 분들이 급지를 너무 따지다 보니까 뭐 압구정동 뭐 마포 흑성루탄 뭐 이런 거 다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그건 이제 실거주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굳이 이런 급지가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냐면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충북 진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적은 돈으로 투자가 된 거고 최근에 5, 6개월 전에 옥정에 들어가신 분도 급지가 막 이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옥정이. 근데 투자금 대비했을 때 효율이 엄청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효율을 따지는 주의인 거고 어떤 전문가분들은 그런 급지를 되게 중요시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의 그 의견에 따랐을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확인을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한번 드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뭐 수도권의 두채 전략으로. 최진권 대표님은 사이클은 보지 않으세요? 사이클을 중요시하는 전문가분들은 지방을 먼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은 사이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왜 사이클을 안 봐요, 여러분? 제가 사이클을 안 보나요? 지금 약간 발끈하는 아니 발끈한 게 아니라 약간 발작 버튼 누르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아니야. 제가 잘못 읽은 건가요? 채팅을 잘못 읽은 건가요? 아니, 오해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지? 제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재작년 때 이제 사이클상은 아니지만 고점이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신 게 맞다고 말씀드렸고 올 연초만 재작년인가 벌써? 재작년 연말 작년 올 초만 해도 바닥 찍었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 강남 서울은 바닥 찍었으니까 지금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때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지금 서울은 많이 고평가 됐으니까 수도권 가셔라. 이게 다 사이클이잖아요 사실. 근데 지방은 왜 안 보냐면 여러분 지금은 지방보다 서울 수도권이 더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이 더 크는 트렌드예요. 그 이유가 왜냐면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메가시티 공약도 서울을 확장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GTS A, B, C 있지 않습니까? 교통이 확충되니까 서울 수도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더 유망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용인 반도체 밸리라든가 이런 반도체 설비들이 어디로 돌아요? 지방으로 돌아요? 지금 수도권으로 돌아요? 지금 수도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이 기업들이. 그 다음에 현 정책도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 살리기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게 뭐 좋고 안 좋고 떠나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이게 네 번째고 그 다음에 세금 혜택도 여러분 지금 조정지역 강남 3구랑 용산을 제외한 지역들은 다 비조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대구에 있는 분이 한 채를 서울에 살까 대구에 살까 하면은 똑같이 서울에 마포에 살든 여의도에 살든 목동에 사놔도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라는 얘기예요. 굳이 대구에 살 이유가 있냐는 얘기예요. 현금이 있으신데.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 수도권이 지방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트렌드상 더 맞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이 더 유망하다고 지금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질문하신 분에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수급으로 보시는 대기업,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은 이제 울산을 한번 갔고요. 한번 휩쓸었잖아요. 작년 말에 가서 막 울산 갭 작은 거 막 왜냐면 울산이 수요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이제 줄어들게 딱 데이터로 보이니까 울산 확 한번 이렇게 휩쓸었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 이제 또 올 것 같고 지금 이제 분위기가 매우 안 좋지만 좋아질 것 같고 데이터로 보면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더 한참 걸리겠지만은 대구도 마찬가지로 대구도 이제 공급이 좀 정리가 이제 아주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정리가 될 것 이제 이런 지역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 이제 사이클의 관점에서는 대기업들은 뭐 이런데 뭐 어디는 뭐 울산 어디는 뭐 부산 가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그 말씀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 그런 논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 과거 패턴이 이제 하락장 때 지방부터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 이제 2009년, 10년도부터는 사실 부산부터, 지방부터 먼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다. 근데 세상에 과거처럼 똑같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랑은 또 달라진 게 그때는 취득세도 8%, 12%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2주택, 3주택 8%, 12%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금 운용을 하시려면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2채, 3채 전략, 4채 전략 이 정도까지로 해서 갈아타거나 비과세 되는 전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차피 버린 몸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다주택 전략이 아닌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처럼 뭐 이거를 과거처럼 뭐 10채, 20채, 30채 산다? 저는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다음에 그 요번에 역전세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또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건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분들은 투자를 2013년도, 14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하락장다운 하락정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최근에 1, 2년 전에 역전세 맞은 것 때문에 엄청 이제 휘청거렸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런 투자 스타일대로 그냥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 근데 모든 게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이게 바뀐 트렌드, 바뀐 관점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인 거죠. 물론 이제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 아까 그 서울 수도권이 지방보다 더 유망한 이유는 제가 5가지인가 6가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이거를 10채, 20채, 30채 이렇게 사서 자산을 불린다? 이게 꼭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한테 상담 오셨던 분도 집이 여러 채인데 자산이 20억이 넘어요. 근데 순자 다 전세 끼고 이렇게 갭 투자했기 때문에 순자산은 4억이세요. 4억. 4억. 그럴 수 있죠. 4억에서 5억. 갭 투자를 많이 하셨군요. 네, 갭 투자를 많이 했고. 근데 이분이 심지어 원룸에 살아요. 월세로. 뭐 약간 이거 지금 약간 대기업 커리큘럼 같은데? 네. 실제 거기서 공부를 하다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도저히 그 건강이 상해가지고 막 무릎도 아프고 이제 막 눈도 침침해지고 간 수치가 엄청 올라왔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도저히 자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서 했다고 하는데 꼭 그런 방법이 맞냐.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관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자산이 근데 명목적으로는 누가 봐도 저분은 자산이 20몇 억이야. 부자야. 그 뭐 의미가 있나요, 그게? 의미가 있냐는 거야. 노후 대비하기도 힘들고, 안 팔리고, 집도 안 팔려, 그리고 안 팔려. 안 팔리고. 그리고 원룸 오피스텔에서 월세 살고.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집이라는 게 자산 증식의 수단도 맞지만 사실은 나와 내 가족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개수를 여러 개 하신 분들은 대부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데 못 산다니까, 좋은데. 그게 또 당연시 돼요. 그럼 언제까지 고생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10년? 20년, 30살? 죽기 직전에? 관뚜껑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야 되는 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로? 이제 그런 논리면 사실. 그쵸. 아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언제까지? 죽기 진척까지? 돈 10,000원짜리 발발 떨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나와 내 가족과 자녀들의 어떤 행복과 또 자녀 교육적인 측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주거 환경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누차 드리는 거예요. 제 대표님 22년 말, 23년 초에 바닥이라고 하셨음. 네. 그럼요. 갑자기 그 내기 생각나네. 이제 1년 거의 다 돼갑니다. 그 둔촌주공 내기 했던 거 기억. 네, 그럼요. 나시죠? 이제 결론이 좀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맞잖아요, 제 얘기가. 그렇죠. 맛있는 거 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네네. 후레이님의 대기업 얘기에 저 은은한 미소. 어제 또 하나가 터졌죠? 어제 또 사건이 하나가 대기업까지는 아닌데 중견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중견기업에서 또 하나가 터져가지고. 잠깐만. 근데 거기 대기업, 중견기업 저는 뭐야? 난 소기업인가? 중소기업? 자영업. 우리는 자영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소상공인, 우리는. 소상공인. 그렇구나. 소상공인. 그런 사고들을 치고, 그게. 댓글 조작한 거죠? 댓글 조작. 그쵸. 한 거죠. 뭐, 다 있는데, 근거가 다 있는데. 요번에 저도 좀 한마디 하면, 장사의 신 관련해서 좀 이슈가 엄청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여러분, 무료 컨설팅이라는 게 사실 말이 되나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표방했던 게 무료 컨설팅이었거든요. 무료 컨설팅. 뭐 저게 아닐까요? 영상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무료, 선한 이미지, 그거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저 사람은 뭐. 깨끗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한 사람 치고 다 보면 문제가 오히려 많았다. 오히려 저는
돈을 밝힌다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저 무료 컨설팅 안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저 무료 컨설팅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왜냐면 해도 도움도 안 되고 제 시간 낭비인 것도 있고 왜 제 시간을 왜 제가 낭비해야 됩니까? 전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저는 차갑고 차가운 자본주의. 그러니까 돈만 밝히고 차갑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실제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실제 안 그렇다고요. 그거는 이제 종우 씨도 오래 지나고 나니까 아는데,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무료 컨설팅, 무료 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뭐 지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강의를 한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돈 밝혀요. 더 밝힌다. 그런 말씀은 좀 아니라 환장을 하던 데가 그러니까요. 막 이걸로 팔고 저걸로 팔고 네. 아주 그냥.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보일진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잖아요. 아니, 겉으로는 또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여요? 네, 그렇게 안 보여요. 네. 근데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네. 되게 진짜 착해 보인다고. 대표님 인상 엄청 좋다고. 그래요? 네. 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없는 사람 얘기해서 되게 죄송한데 네네. 되게 저희 엄마가 되게 좋게 인상적으로 되게 좋게 보는 두 사람. 누구? 또 누구요? 이현철 소장님하고 최진권 대표. 아 그래요? 네. 이현철 소장님은 이게 엄청 태가 좋으시니까 좋죠. 네, 말도 맞아요. 엄청 잘하시고 맞아요. 태도 되게 좋고 맞아요. 되게 죄송합니다. 없는 사람 얘기해서 맞아요. 흰 머리카락도 되게 멋있게 잘 나셔갖고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다.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되게 좋아하시고. 네네. 이제 최진권 대표님은 되게 선하게 생겼다. 그 얘기를 몇 번 하셨거든요. 밥 먹으면서 저희 집은 이제 아이패드를 딱 틀어요. 그래서 뉴스도 보지만 이렇게 가끔 영상 같은 거 이런 사람 나왔다, 저런 사람 나왔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최진권 대표님 영상 보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막 이렇게 뭐 착하진 않아요, 저도 사실. 뭐 그렇진 한데. 이 정도면 엄청 착한 거예요. 댓글 조작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추접스럽게 이런 건 안 하잖아요. 막 뭐 공격하려고 막 아이디 파가지고 막 공격하고 막 이런 짓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 3월 달에 보니까 그 FED에서 지금 금리가 오히려 그 인하를 안 하고 동결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고, 근데 그게 그럼 실제로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거냐? 저는 이제 한 5, 6월 달로 봐요. 5, 6월 달.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대출 부담이 좀 실제로 이제 체감되는 게 적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부동산이 좀 더 지금도 좀 활발해지고 있지만 조금 더 활발해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게 항상 느끼는 거지만 부동산은 항상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는 대신에 방향성을 한번 틀면 또 그거를 또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주식도 요새 보시다시피 좀 최고점 많이 올랐잖아요. 주식도. 그래서 항상 선행지표인 주식, 그다음에 부동산이 후행지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좀 많이 따라갈 거고, 우리나라 지금 수출도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환율도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걱정하실 만한 그런 사항들은 없을 것 같다. 이제 다만 이 중에서도 이제 오르는 지역도 있고 떨어지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떨어지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오르는 지역도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지역들을 이제 잘 선정해서 투자를 하시면 뭐 항상 저평가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지역들을 잘 발굴을 할 수만 있다면 뭐 크게 뭐 부동산 투자로 실패하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죠. 다 아시는 내용이 있는데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